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무나. 좋습니다. 네.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또 가슴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제가 안 됐네요. 사실은 이 사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고 이 5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한 게 목적성 만남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일반적으로 캐주얼한 친구 관계보다. 근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 5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구냐? 바로 키맨입니다. 키맨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핵심적인 인물을 두고 키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신의 롤모델, 자신의 꿈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을 만나는 데서 이분들이 저런 사람이니까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맨 처음 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꿈이 진짜 중요해요. 그 꿈이 있어야지 누구를 만날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나 그냥 만나게 되는 건 거죠. 그쵸? 근데 이 꿈이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다. 그럼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산업을 만나거나 그 산업 안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거죠. 그런 식의 바램들을 가지고 만날 사람들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일하고 싶냐,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키맨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판에서 핵심인을 만나고 처음에 창업을 꿈꾸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키맨이 누구였냐면 다음에 그 창업자 아세요? 이재용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이재용 대표님이랑 프레인, 그 류승룡이 소속되어 있는 프레인 소속사가 있는데 프레인의 대표이신 여준영 대표님, 이분을 저희가 막 직접 찾아가서 만났었어요. 막 연락해가지고 꼭 조언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안 만나줄 줄 알았어요. 안 만나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마음도 그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사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해서 자기의 꿈의 핵심 부분 인물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나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조력자예요. 조력자라 하면 이 꿈을 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키맨 이런 분들이 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저도 정말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조력자 어떤 조력자냐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훈련할 때 얘기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전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정말 돈도 하나도 없이 사무실 구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일하다가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보셨어요? 나무 의자의 엉덩이가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아프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사약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기사 난 걸 보고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자기 기업가인데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 주셔서 뭐가 필요하니? 라고 말하니까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 필요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1년간 무상 임대해 주셨어요. 물론 12층을 다 한 건 아니고 50평대 공간에서 3개의 사무실이 같이 들어간 거였지만 1년간 무상 임대를 해주셨었어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꿈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꿈을 가지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벡트를 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인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좋은 인재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경영 동아리 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밥도 사주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추천해줬거든요. 마이클 벡트 지금도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조력자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생기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만나야 하는 사람 누구냐? 선배. 동료까지 나버리네? 선배인 것 같아요. 선배, 다음엔 동료, 그 다음은 후배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측 가능하시죠? 선배인 것 같아요. 저는 선배의 필요성이 뭐냐면, 저는 이런 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진짜로 현실적인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되는 구체적인 고민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처럼, 애들이 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런 고민들은 조력자도 답을 할 수가 없고 키맨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격차가 크기도 하고 아예 다른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보다 삽질을 조금 일찍 한 사람들 있죠. 2, 3년 차 위에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결혼을 이제 막 한 선배들, 대학교를 간다. 대학교에 막 들어간 선배들, 직장에 들어가면 선배들. 이런 선배들한테 조언을 얻으면 진짜 실제적인 조언이 나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2, 3년 차 위에 선배들이 진짜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대학교 때 느끼지만 그런 선배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어려워해요. 근데 그런 선배들을 정말 잘 두고 나면은 실제적인 조언이나 이런 얻을 수 있는 멘토링을 정말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만나야 되는 사람. 동료입니다. 동료. 사실은 동료인데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마이크 임팩트 처음 시작할 때 누구랑 같이 시작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영학과 같이 뭐 수업 들었던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지 않았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프리카 수단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수단에 5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하면서 아프리카에 정말 사하라 사막을 걸으면서 막 같이 꿈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 다닐 때는 막 자기 취업 이야기하고 진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은 취업을 꿈꾸고 같은 진로를 꿈꾸니까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갔을 때는 이런 뭐 경영학과 이런 공통점은 하나도 없었지만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나야 되는 동료는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만나기 어려우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뭐 동호회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이크 임팩트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뭐 능력 있고 막 이런 친구들보다도 비전이 있는 같은 비전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라이프 파트너로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동료는 정말 청춘의 시기밖에 못 만나거든요.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창업을 지금 한다만 치면은 뭐 지분을 얼마 준다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관계는 인생의 동료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후배인 것 같아요. 저는 후배 진짜 대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막 밥 사주는 막 이런 내기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후배들 밥 사주고 이런 거 술 사주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진짜 정말 뭔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런 아까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후배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5년, 10년 지나니까 엄청난 가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어제도 만난 친구들인데 마이크 임팩트 인턴 했던 친구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011년 막 이런 때 인턴 했던 친구들이 막 21살, 22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취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태평양 취업하고 뭐 로레알 취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뭐 것들을 저희에게 의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삼성그룹에서 열정낙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시는 후배가 이제 정말 아끼던 후배인데 제일기획에 갔고 제일기획에서 이런 거를 삼성그룹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 회사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십억의 가치로 돌아온 건 거죠. 그쵸? 사실은 이제 후배는 장기 투자 대상인 것 같아요. 5년, 10년으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10명 중에 1명만 터지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후배들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니까 쉽게 더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관계가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되는 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직을 원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뭐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 근데 이런 게 후배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배나 동료들보다도. 사실은 이런 관계들 보면은 후배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반드시 청년 씨를 만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두 번씩 넘어가네요. 이게 너무 못생기게 나오긴 했지만, 먼저 김태호 PD 만났을 때 이제 저희가 문영기집에서 거의 30번 넘게 막 연락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분을 키맨이라고 정의를 한 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계속 저희 마이캠빅들랑 같이 못하다가 결국 하게 되셨는데, 그때가 MBC 파업이었었어요. 파업이어서 그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같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같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고 무한도전에 있는 모든 멤버들, 유재석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키맨을 공략하게 되니까 나머지 분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키맨이라고 해서만 목적성으로 막 들이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자마자 정말 친하게 같이 밥을 먹고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저희 마이캠팩트의 고문이 되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 되셨어요. 사실 이런 노력이나 끈기가 사람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막 개인 번호가 막 다 노출되어 있는 처음에 저희가 맨 처음 섭외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섭외된 사람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거절한 사람은 회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 하나도 없죠. 이 셀이 지금 500 몇 개 있어요. 500 몇 개. 세봤거든요. 저희가 세보니까 맨 마지막에 특급면서 11명을 섭외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11명을 섭외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세봤어요. 세봤더니 168명이 거절을 했더라고요. 168명이. 여러분이 저 거절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168명 거절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또 세보니까 350명이 무응답이었었어요. 무응답. 결국에는 500명 중에 10명이 오케이를 했던 거거든요. 2%의 확률이에요. 2%의 확률. 그쵸? 근데 내가 왜 저때 저렇게 할 수 있었냐 보면은 간절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죠? 간절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두려움, 불편함, 이런 거는 배부른 소리인 건 거죠. 제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어려운 게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뭔가 자기의 간절함이나 꿈을 향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견디면서도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의지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한 건 것 같아요. 그죠?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를 정의하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가고 계속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